안녕하세요. 이은석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서류를 꼭 먼저 확인해라. 오늘부터 중개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담과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임대차 할 때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요,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하면서 비용 안 들어가는 방법. 얼마 전에 상가 건물 매매하면서 위반 건축물 해소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유업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유업종이란 영업허가, 신고, 등록을 요하지 않는 업종인데요. 그 중에서 판매업, 휴대폰 가게, 공방, 옷가게 이런 자유업종은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요. 이번 상가 건물 매매에서는요, 위반 건축물 해소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에 대해서 특약을 적용했는데요. 특약 중에요, 위반 건축물 해소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에 대한 특약이었는데요. 첫 번째, 위반 건축물 부분은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반 사항을 해소해 주며 건축물 대장산 위반 건축물을 삭제해 준다. 두 번째는요,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건축물 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변경해 준다. 단, 위반 건축물 해소는 강공서 사정일 경우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로 한다. 또한 변경이 안 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매도인이 배상해 준다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했던 특약은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강공서의 사정 또는 철거를 하는 업체의 시간까지도 고려해야 됐거든요. 그 기간이 잔금 전까지로 되어 있지만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잔금 지급 후 넉넉하게 30일 이내로 적용했던 것이고요. 건축물 표시 변경 또한 위반 건축물이 해소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매매했던 부동산에는 위반 건축물이 3곳이나 있었지만 매도자분께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덕분에 잘 해결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저도 함께 동행했고요. 첫 번째요, 위반 건축물 해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위반 건축물을 해소하고 철거 또는 원상 회복한 뒤에 담당 시청 공무원분에게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비용은 들어갑니다.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인데요. 항상 위반 건축물은요, 노란 컬러의 검은색 글씨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은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위반 건축물의 변동 내용 및 원인은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10월 12일 건축 위반 건축물, 가설 미신고, 경비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 이것을 해소를 해야만 위반 건축물이 삭제가 되는데요. 똑같은 건축물 대장인데요. 날짜만 다르죠. 여기 보시면 위반 건축물이 지워졌어요. 아까는 이렇게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왜 삭제가 되었냐면요, 이 아래 보시면 22년 건축가 위반 건축물 해제, 가설 미신고 경비실 조립식 판넬, 이것을 원상 회복했기 때문에 삭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변경하게 된다면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 부분인데요. 건축물 표시 변경한 사례예요. 2022년 9월 2일 제2종 근생 가로 열고 부동산 중개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 7월 27일 발급한 건축물 대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개업소에서 사무소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원인을 또 확인해야죠. 변동 내용 및 원인 2023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요. 첨부 서류는 건축물 대장 평면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강주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모든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평면도를 발급받은 다음에요. 평면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을 평면도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사무실 한 칸을 만들 겁니다 라고 하면 이 도면에다가 볼펜으로 이쁘게 그리셔서 제출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필요하시고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플러스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다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계약서 특약에 건축물 표시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신분 보장이 된다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신분증만 첨부해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될 거예요. 강주시청에 이렇게 세심하게 자료를 놔두신 걸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요.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또는 정정 신청서예요. 해당 부동산의 주소, 집원, 도로명 주소 넣고요. 건물 명칭이 있으면 명칭까지 넣으면 됩니다. 또한 호수가 있으면 호수를 넣으시면 되고요.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이 아래에는요. 변경 전 내용이에요. 최초의 일종 근생 소매점이다. 그리고 변경 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을 적은 다음에 사유에는 용도 변경 또는 표시 변경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이 아래에 소유자 성함, 사인, 연, 월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건물 소유자분께서 직접 시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서 가는 방법이에요.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내 시간만 들어갈 뿐인데요. 이조차도 귀찮다고 하시면은요. 해당 주변에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만 비용은 들어갑니다. 해당 건물에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공용 부분 또 해당 호수, 일반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그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군이라도 꼭 해당 건축물 대장의 표시 변경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직접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표시 변경 부분은 예외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지자체 또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 심의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번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접수를 하면은요, 이 업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위반 건축물 해소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강주시청 건축 2팀,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요. 자주 찾아가고 전화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신 점,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은섭 부동산의 중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